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매매 추천드렸었던 덕산테크코피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9시 1분경에 이슈가 나왔었죠. 일봉상 봤을 때도 여전히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관련 단발성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상 덕산테크코피아 개별적으로 이슈가 덩달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기술적으로 포함해서 이런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함과 동시에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자, 오늘 9시 1분경에 이슈가 나왔었고, 여러분들께는 넉넉하게 35,000원 이하에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도 같이 진입을 해서 간단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 항상 우리가 이슈, 이런 재료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래도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순하게 덕산테크코피아가 기본적으로 이런 관련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도 되게 많았었고, 최근 한국 BNC도 정말 큰 상승력을 보여준 만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로 엮이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대략 7천억 달러에서 이 8천억 달러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이런 이슈를 받아서 이 비만 치료제로도 엮이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장 초반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재료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카톡방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시면 오늘 장 막판에 이슈가 나온 게 디지털 트윈 관련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이런 이슈들, 이런 재료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재료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자금이 뭐 무제한으로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슈화되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죠. 물론 중간중간마다 뭐 고영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상 시장의 자금들이 크게 쏠리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사실 최근 들어서 매매하기가 좀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안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금이 쏠리는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결코 이제 시장을 역행하면서까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 측원과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이전만큼이나마 재료가 신선한 재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상승력이 나와주지 못했죠.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서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들을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 딱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천천히 진입을 해 있다가 재료가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시장 꽤 난이도가 높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초반에 대응을 도와드리겠지만, 현재 이 위치에서 신고가 영역이 바로 39,600원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서 안착해 주게 되면 장 초반 시세를 줄 때 1차 VI에 결리게 될 경우에는 한 14에서 한 15%가량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거는 내일 장 초반 개장을 해봐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내일 다시 한 번 더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윤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과 관련해서 대구 지역에다가 이제 로봇 시설 2천억을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강세를 보이진 못했죠. 시장의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로봇 쪽으로도 쏠리곤 있지만 이전처럼 큰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120선, 121선 구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AI하고 함께 가는 결국 종목은 이 로봇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로봇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3월 달에 이 3월 11일 날 뭐가 있죠? BTFP라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이제까지 미 증시를 이끌었던 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도 BTFP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꼭 관심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좀 있으면 CPI도 이제 다음 주경에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3월 말에는 뭐가 있죠? 금리 결정이 있죠.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조금은 대응을 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 최근 언제죠? 10월 26일부터 바닥을 찍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에 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10월부터 현재까지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다시 재차 이 바닥 구간 12만 원대까지는 조정이 한번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현재 구간 안에서 더 크게 상승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현재 120선 구간들을 지켜주고 재차 급등이 나와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120선 구간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투매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역시나 최근 저점 구간들 15만 원 구간들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 14만 원까지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12만 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5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올해는 AI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봇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